다음 소식,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이번 아이템은 이준석 성상납 의혹 불송치 결론 왜입니다. 네.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해 왔는데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인데요. 네. 일단 큰 맥락을 보면 2013년에 이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 받고 2013년부터 15년까지 청탁받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죠. 네. 그런데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시점이 2013년 7월과 8월인데요. 네. 이 성접대 관련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공소시효로부터 다 채우고 4년이 넘게 지났기 네.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라는 결론이고요. 따라서 네. 성접대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여부도 경찰이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2013년부터 15년까지 금품과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 이건 이제 알선수재는 공소시효가 7년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당 부분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지났다라는 판단이고요. 네. 공소시효가 남은 것처럼 보였던 2015년 추석건의 추석 선물, 네.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친분 유지를 위해서 추석 선물로 보낼 수 있고 또 이 같은 사건이 앞서 성접대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또 청탁이 있었는지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받고 있었던 혐의가 성상납, 알선수재 말고 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측근을 시켜서 이 성접대 의혹의 증거를 인멸하라고 했던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또 있고요. 네. 또 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가세연을 고발했던 게 무고다라는 취지로 이 고발된 건도 있습니다. 이 증거인멸 의혹과 무고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앞으로 수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혐의가 없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네. 앞서 있었던 국민의힘 윤리위의 이 징계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요. 양금희 윤리위원장은 오늘 이 징계와 관련해서 핵심은 증거인멸 교사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교사는 대부분 밝혀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전 당대표의 성상납을 덮기 위한 증거인멸 교사로 인해서 생긴 일입니다. 네. 일단 그것을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증거인멸 교사에 관한 것들은 이미 대부분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왜 이 부분을 주목을 하느냐 하면 정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당의 대표가 선과 관련되어지는 비위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앞서 직책을 윤리위원장으로 얘기를 했는데 양금희 의원으로 정정을 하고요. 네. 다만 이렇게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이미 혐의가 거의 다 드러났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앞서서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 역시 성상납 관련해서도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부른 거 아니냐라는 그랬었죠. 얘기를 했던 만큼 이 증거인멸 관련해서도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수사 결과에 대한 이 이준석 전 대표 측 반응도 좀 봐야겠죠. 이 친이준석계로 분류가 되는 이 신인규 국바세 대표는요, 수사 결과 발표 뒤에 사필 규정이라고 썼습니다. 이 무고하게 한 사람을 담그려고 했던 검사장 출신 윤리위 부위원장 당장 책임지라라면서 유상범 의원을 겨냥하기도 했고요. 네. 이 또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생사람을 잡으려 한 사람들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친윤계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지금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친윤계 계획이 좀 틀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유호정 기자. 유상범 의원이 정진석 의원한테 문자로 보냈던 게 성상납 기소되면 같이 올려서 제명해야죠. 뭐 이런 문자를 보냈었잖아요. 네, 그 문자가 공개가 돼서 또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이 친윤들은 좀 현재까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뭐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은 사실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좀 남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증거인멸 의혹이 사실 징계의 핵심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의 수사 결과를 조금 더 기다리겠다는 입장으로 보이고요. 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추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다만 윤리위가 추가적으로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진 않았지만 네. 이번 심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남아있는 심의와 이번 불송치의 결정은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윤리위 징계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 측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리위의 심의 목적이 결국 이 전 대표를 제명시키자라는 목적이 아니냐라는 반응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별명을 지켰는데요. 네. 이걸 답정너 징계라고 하고 넌 나모 징계라고 제가 부릅니다. 네. 답은 정해졌어라는 징계고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래서 이제 징계를 하는 것이다. 전 이렇게 보고요. 윤리위라고 할 게 아니라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이준석 제명위로 하면 안 됩니까? 이미 본인들이 징계 불개시했던 거 가지고 또 징계를 지금 하겠다는 범죄 혐의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세상 어디에서도 범죄 혐의만 가지고 징계하는 데가 있습니까? 네, 사실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이 첫 번째 비대위를 해산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가 나온 이 가처분, 이것도 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사실 이 완승이라고 볼 수 있었고, 경찰 조사에서 이 계속 핵심으로 꼽혔던 성상납 의혹도 지금 검찰이 불송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가처분은 국민의힘이 이길 것이냐? 이것도 사실 뭐 확실하지 않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유호정 기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곤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남아있는 가처분도 기각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또 같은 판단을 같은 재판부가 내린다는 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법원에 이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기피 신청을 한 건데요. 내용을 보면은 공정한 이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심이 된다,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내용과 함께 네. 이 비대위원, 그러니까 5차 가처분의 대상인 전주의 비대위원이 재판장과 동창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또 이 민사 재판부가 21부 말고 또 있지 않느냐라는 네. 주장과 함께 기피 신청을 했는데요. 이 재판부에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진 않았습니다. 결정은 네. 좀 지켜봐야겠지만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원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은 민사 25부, 그러니까 다른 재판부가 있긴 하지만 네. 이 추가적인 재판부는 정말 극히 이례적인 사항에만 배당되는 이 예외 재판부라는 설명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재판장과 뭐 가족 관계에 있거나 이런 굉장히 극히 이례적인 예외적인 상황에만 배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기피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결과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전 대표 측은 이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한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거 네. 지연 전술이냐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법조계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빌미로 재배당을 해달라고 하냐. 또 네. 이 본인들이 더 유리할까 봐 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건데요. 또 오후에 추가로 낸 입장문에서는 이런 재배당 요구 자체를 정진석 위원장 명의의 공문으로 제출을 했는데 네. 이건 집권 여당의 위력으로 이 법원을 겁박할 목적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의 윤리위 추가 징계가 이 경찰 조사 결과 성상납 사건이 지금 뭐 불송치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의 추가 징계에 대한 여론조사도 또 있었습니다. 이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좀 보면 이걸 잘했다, 추가 징계 개시, 이 절차 개시하길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37.4%. 아니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54.1%입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지금 사실 현재 상황은 이준석 대 국민의힘이 2대 0인 상황이에요. 현재까지로는. 예. 근데 여기 지금 여론도 또 지금 저런 상황입니다. 그럼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하면 이게 역풍으로 돌아오진 않을까요, 혹시? 뭐 역풍 같은 거 지금 뭐 국민의힘 주류에서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일단은 이 상황을 좀 종결시키기 위해서 가는 것 같은데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일리지가.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그 네. 당시에 바로 직후에 열린 지방선거에서 선전했어요. 이겼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야, 별거 아니구나라고. 근데 이게 결국은 네. 마지막에 이제 탄핵으로까지 이어지는 어떤 뭐 국민들의 이제 부글부글 끓는 이런 어떤 정서가 쌓였거든요. 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정당하지도 않고 유능하지도 않고 치밀하지도 않아요. 이게 정당하지도 않다라는 거는 징계는 아까 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상납
의혹이 있으면 그거를 결과를 봐야 되는 거고 네. 지금 뭐 접대와 관련 아니 그러니까 증거인멸 교사도 지금 징계를 한 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그럼 증거인멸 교사 수사 결과를 끝까지 보고 징계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형량에 있어서도 염동열, 김성태 대법원 확정 판결 받은 분들은 징계 3개월인데 이준석 대표는 6개월이다. 납득이 안 되잖아요. 치밀하지도 않습니다. 문자는 왜 이렇게 다 걸리나요, 이렇게? 도대체 뭐 맨날 다 걸리고 말하는 거 걸리고 좀 작심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대표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서 정말 답답해가지고 유능하지도 않고 치밀하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면은 뭐 하태경 의원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국민의힘은 지금 레밍 같은 정치를 한다고 바다에 빠져 지금 죽는 거를 다 알면서도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예. 네,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애정 어린 비판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